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국 의원입니다.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라고 해서 여러가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서 또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현실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잘 아시다시피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좀 감내하며 동구를 떠나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또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고용위기 지역을 넘어서 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돌보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양사업부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전부 합산하면 한 5천 명이 이 자리에서 또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한 5천 명이 또다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 울산은 거의 울산 동구는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선 없는 어쨌든 간에 전쟁,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시정부 또 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회사가 어떻게 하는가 쳐다만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절박한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한 심정으로 노동자들은 이렇게 연일 일자리를 지키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부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우리 노동자들이 또 박근혜 지부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께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진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시고 여기 또다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좀 다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우찬 금속노조 사무처장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대중공업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해양 프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자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3년 전에 조선산업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산업 때문에 한국 경제가 떠들썩하게 난리를 치겠죠. 이때 조선산업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온 국민을 통해 다 확인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해양 프렌트 블루로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조선 정책을 피웠고요. 그 조선 정책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한국 조선 산업은 몰락의 길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의 돈을 무분별하게 자본들에게 자본에게 주면서 자원외교, 이명박의 자원외교 이걸 통해서 현재 조선 산업은 몰락의 길로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정부패, 대우조선의 부정부패, 현대중공업의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장에 이름도 없는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상식이 없던 행위들에 대해서 다 기억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정부패 책임을 누구에게 다 전가시켰습니까?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다 책임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정부가 정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조선산업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당시 조선산업이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들 조선산장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산업 살리겠다. 울산에 지금 가시거나 경남에 가시면 모든 정치인들이 조선산업 이거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이야기가 여야의 모두 없이 모든 정당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 내려가거나 울산에 내려가면 이미 황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해서 잘 아다시피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희 조선노연연대 사업장들과 금속노조와 했던 정치개박서입니다. 이 정치개박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산업에 관련해서 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찾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대통령 당선된 이후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장 노동자들이 구조형 문제나 조선산업에 대한 지점을 공론장을 열어서 제발 올바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자리 이야기를 하자 그랬고 정책을 얘기하자고 공론장을 하자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대화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께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혁신성장해야 된다. 어차피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럼 혁신성장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정말 조선산업이 살아나는 정책을 한번 내놔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공론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 그 조선산업 정책이, 구조형 정책이 올바른지를 한번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지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또다시 문재인 정권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혁신성장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시기 드리겠습니다.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이 정권에게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 쫓겨났고 지금 또 일자리 잃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이 나라 경제를 바로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심정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고 저희들이 공장이고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6.13 지자체 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 정권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지금 경제 정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혁신성장이 올바른 정책인지, 그리고 이 조선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책임만 던지고 노동자들이 길거리 쫓아내는 정책이 옳은 건지 저희들은 아니라고 단언케 말씀드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재벌을 위한 정책을 다시 그대로 노동자들 길거리 쫓아내는 정책을 한다면 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던졌고 확인시켜 왔습니다. 저희 금속노조가 중심에 서서 민주노총과 함께 이 정권의 정책이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이 어떤 파장이 오는지를 금속노조가 확인시켜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근태입니다. 회사가 지난 22일 날 해양사업부에 일시 중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고용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시 중단만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 대신임도를 본다면 해양사업부의 수주 문제나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지속사업으로 가제될 문제들을 방기한 채 중단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수차례에 걸쳐서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퇴직, 일반직 노동자 희망퇴직 등 현장까지 폭넓게 희망퇴직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도 광범위한 희망퇴직을, 조기퇴직을 받아서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이미
이 현장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해양산업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해양사업부에도 일하고 있는 5,600여 명의 노동자들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주 52시간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또 계열사에 같이 파견을 하고 또 조선사업부에 앞으로 수주가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나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해양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이 해양사업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천 공장에 외주화를 시키려는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또 분사를 시키자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의 창출이 아니라 계속 바쁜데는 직영노동자들을 휴직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그것을 또다시 비정규직의 자리로 만들어버려서 더 많은 고용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동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용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은 즉각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22일 공식적으로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노조와 사전 합의는커녕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미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감 부족에 따른 고용 불안을 수차례 현대중공업 사측에 경고해왔다. 사측에 대한 경고를 넘어 현대중공업 지부는 지난 2월 2016년 2017년 임단협을 합의하면서 해양의 일감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과 유급 휴직에 합의했으며 현대중공업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사가 힘을 합쳐 하반기에는 정부의 조선 특별업종 지원 신청을 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TF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노사 간의 합의는 중단되었고 현장의 혼란에 빠져있다. 회사는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고정급이 높아서 수주전에 실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러한가? 만약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고정급이 높아서 수주에 실패하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매우 악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 상대자 협력 대상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유인력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배치하면서 생산 조직을 안정화시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우조선 역시 플랜트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수주전에 참가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해양 분야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이유가 과도한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와 불안정한 생산관리, 공정지원과 하자 발생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가동중단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외 신용대에 영향이 주어 경쟁력이 치열한 수주전에서 더욱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대외 신인도 손실과 현장 노동자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동중단을 발표한 것은 노동자의 휴직과 본인의 동의에 실시할 수 있는 무급휴직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물량 부족을 전 조합원의 순환 유급휴직으로 협력하게 풀어나가야 갔는데 현대중공업만 유독 일방적인 무급휴직
노조에 강화하고 있다. 현대중업지부는 이미 2월 18일 중앙대의대책위에서 고용안전대책을 설명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에서 발표한 후 22일 회사에게 일감보직에 따른 노사 TF를 개최를 요청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정규직 2,500명, 산하청 2,3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7, 8월에 끝나면 새로운 물량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중업지부는 무조건 이들을 해양사업부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전환배치부터 광범위한 순환 휴직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경고한다. 일방적인 시행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한국조선산업과 현대중공업 발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도표해 나갈 것이다. 네. 노동조합은 이미 고용 대책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노동조합이 이미 마련해서 회사에 공문을 통해 우리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노동조합의 고통만을 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자님들의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부산 동구에 와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거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거의 뭐 영업장은 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자율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의 어떤 책임은 무엇인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과 또 생명이라는 것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 사실상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쨌든 폭력적으로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데 그 어쨌든 큰 문제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선을 넘어서 이건 폭력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그 어디에도 기대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또 이 부분들을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